3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 고급 미용실 엘레강스의 문이 열린다. 오전 9시 정각. 미연은 언제나처럼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다. 35세의 그녀는 이 업계에서 15년간 쌓아온 실력으로 강남 최고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연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만의 가위를 점검하는 것이다. 독일산 최고급 가위. 손잡이 부분에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다. M&S. 누구도 묻지 않았지만 미연은 항상 그 글자를 바라볼 때마다 얼굴이 굳어진다. 첫 번째 고객이 들어온다. 재벌가 며느리로 유명한 40대 여성이다. 미연 씨 오늘도 부탁해요. 시어머니 생신 파티가 있어서 완벽해야 해요. 미연은 능숙하게 고객의 머리를 만진다. 모발의 굵기, 윤기 손상 정도를 단숨에 파악한다. 15년 경력이 만들어낸 직감이다.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가위질이 시작된다. 찰칵찰칵. 리듬감 있는 소리가 미용실에 울린다. 미연의 손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우아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숨어 있다. 고객이 만족해하며 나간다. 미연은 혼자 남은 미용실에서 거울을 바라본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린다. 문자 메시지다. 미연아, 오랜만이야. 곧 만나자. 마이너스 소희. 미연의 손이 떨린다. 가위를 떨어뜨릴 뻔한다. 소희. 3년 전 사라진 그 이름. 함께 이 미용실을 시작했던 동업자. 그리고 모든 것을 배신하고 떠난 그 여자. 미연은 깊숙이 숨겨둔 서랍을 연다. 낡은 동업 계약서가 나온다. 두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적혀 있다. 미연과 소희. 그때는 정말 꿈만 같았다. 둘이 함께 최고의 미용실을 만들겠다고 밤새 이야기하던 시절. 하지만 소희는 고객 명단과 특별 제조 헤어 제품 레시피를 가지고 사라졌다. 미연이 5년간 개발한 모든 노하우를, 그리고 경쟁 미용실을 열었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미연은 계약서를 다시 서랍에 넣는다. 그 순간 미용실 문이 열린다. 낯선 남자가 들어온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 정장을 입고 있지만 머리는 상당히 자유분방하다. 안녕하세요. 준호라고 합니다. 예약했어요. 미연은 예약 명단을 확인한다. 준호. 분명히 적혀 있다. 하지만 이상하다. 남자 고객은 거의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저희 미용실을 아셨나요? 소개받았어요. 소희라는 분한테서요. 미연의 심장이 멈춘다. 소희. 또 그 이름이다. 준비는 미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는다. 마치 계산된 것처럼. 소희 씨와는 어떤 관계신지? 비즈니스 파트너요.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준호가 의자에 앉는다. 미연은 어쩔 수 없이 가위를 든다. 하지만 손이 떨린다. 소희가 보낸 사람? 이것이 우연일 리 없다. 가위질을 하면서 미연은 준호를 관찰한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있다. 마치 미연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미연 씨 실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소희 씨 말이 맞았어요. 미연의 손이 멈춘다. 소희가 뭐라고 했나요? 강남 최고의 미용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말을 멈춘다. 미연이 기다린다. 그리고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이라고 했어요. 미연은 가위질을 계속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친다. 소희가 준비를 보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소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미용 관련해서요. 미연의 가위가 더 빨라진다. 분노가 올라온다. 새로운 사업? 또 다른 배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준호의 머리가 완성된다. 거울을 보며 만족해한다. 정말 완벽해요. 소희 씨가 추천한 이유를 알겠어요. 준호가 나간다. 미연은 혼자 남아 생각한다. 소희가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준호라는 사람을 보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미연은 가위의 이니셜을 다시 본다. M&S. 미연과 소희. 한때는 꿈을 함께 꾸던 두 사람. 하지만 이제는 복수의 대상이 된 이름. 오후 시간이 흘러간다. 미연은 평소처럼 고객들을 맞이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는다. 소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준호는 누구일까? 미용실 문이 다시 열린다. 이번에는 배달 직원이다. 미연님 앞으로 온 소포입니다. 발신자를 확인한다. 소희. 미연의 손이 다시 떨린다. 소포를 열어본다. 안에는 옛날 사진이 들어있다. 미연과 소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미연은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찢지 못한다. 그 시절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다. 함께 꿈꾸던 시절, 서로를 믿었던 시절. 하지만 배신의 기억도 선명하다. 소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진 그날. 미연이 혼자 남아 다시 시작해야 했던 그 절망. 미연은 사진을 서랍에 넣는다. 가위의 이니셜과 함께.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 미연은 잠들지 못했다. 소희의 문자와 사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새벽 3시. 미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켠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2021년 5월. 미연과 소희는 이 미용실을 함께 열었다. 둘 다 20대 후반의 패기 넘치는 미용사였다. 미연은 기술을, 소희는 마케팅을 담당했다. 완벽한 조합이었다. 미연은 오래된 파일을 연다. 당시 찍었던 동영상들이다. 소희와 함께 고객을 봤던 모습. 둘이 웃으며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던 모습.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들. 미연아, 우리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강남 최고 미용실 만들자. 영상 속 소희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때는 정말 믿었다. 소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6개월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소희가 고객 정보를 빼돌리기 시작했다. 미연이 개발한 특별 헤어 트리트먼트 레시피도 몰래 복사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미연은 그때 메모를 찾는다. 소희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적은 것이다. 소희, 오늘 이상했음. 계속 무언가 복사하고 있었음. 고객 명단도 몰래 사진 찍는 것 같았음. 하지만 미연은 믿고 싶지 않았다. 소희가 자신을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 믿음이 가장 큰 실수였다. 다음날 소희는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일주일 후 소희의 새로운 미용실 오픈 소식을 들었다. 미연이 개발한 헤어 트리트먼트를 자신의 기술이라고 광고하면서. 미연은 노트북을 닫는다.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 소희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다. 다음날 아침. 미연은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에 도착한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다. 소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미연은 예전 업계 지인에게 전화를 건다. 정희는 강남에서 1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는 선배다. 정희 언니, 소희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희? 3년 전에 내 미용실에서 나간 그 애? 네. 요즘 뭐 하는지 알고 계세요? 정희가 잠시 망설인다. 미연아, 너 모르고 있었구나. 소희 미용실 망했어. 작년에. 미연의 심장이 빨리 뛴다. 어떻게 망했어요? 고객들 불만이 너무 많았대. 소희가 광고한 헤어 트리트먼트가 별로였나 봐. 결국 고객들이 다 떠났지. 미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속 시원한 동시에 씁쓸하다. 소희가 훔친 기술로 실패했다는 것이? 그럼 지금은 뭘 하나요? 잘 모르겠어. 몇 달 전부터 업계 사람들 만나고 다니더라. 투자자 찾는다고. 투자자. 준호가 떠오른다. 그가 말했던 비즈니스 파트너. 언니, 혹시 소희랑 일하는 투자자 준호라는 사람 아세요? 준호? 모르겠는데. 왜? 그냥요? 궁금해서. 통화를 끝낸다. 미연은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소희가 다시 나타난 이유. 새로운 사업을 위해 투자를 받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미연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오후 2시. 미용실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난다. 영희다. 미연의 단골 고객이면서 강남 소식통이다. 미연 씨, 요즘 소희라는 사람이 당신 얘기하고 다닌다던데. 미연의 손이 멈춘다. 어떤 얘기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파트너라고. 그리고 다시 함께 일하고 싶다고. 미연은 가위질을 계속하면서 침착하게 대답한다. 그런가요? 조심해요. 그 사람 평판이 별로 안 좋아요. 업계에서 신용도가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영희가 나간 후 미연은 생각에 잠긴다. 소희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언급하고 다닌다. 이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다. 계획된 접근이다. 저녁 시간. 미연이 미용실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린다. 소희다. 3년 만에 직접 나타난 것이다. 안녕 미연아. 소희는 예전과 달라 보였다. 더 말랐고 얼굴에 피로가 역력하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다. 소희야. 미연은 담담하게 대답한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표정은 숨긴다. 미용실 정말 잘 꾸몄네. 역시 내 센스야. 소희가 주변을 둘러본다. 마치 자신의 것을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다.
고마워. 미연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미연은 가위를 정리하면서 대답한다. 난 이미 새로 시작했어. 3년 전에. 소희가 쓴 웃음을 짓는다. 미연아, 나도 많이 힘들었어. 너도 알잖아. 우리 둘이 합쳐야 진짜 완벽해진다는 거. 너 혼자 판단한 일이지. 미연아? 소희야, 이제 집에 가. 할 말 있으면 전화해. 소희가 아쉬운 표정을 짓지만 나간다. 미연은 혼자 남아 심호흡을 한다. 첫 번째 대면이 끝났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미연은 서랍에서 계약서를 다시 꺼낸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다. 3년 전 소희의 배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가 됐다. 다음 날 오전 미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다. 김 변호사는 미연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다. 3년 전 소희의 배신 사건 때도 도움을 준 적이 있다. 미연 씨, 당시 증거를 다시 검토해 봤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소희가 가져간 고객 명단과 헤어 트리트먼트 레시피 말이죠. 네. 동업 계약서상 그런 자료들은 공동 소유가 아니라 미연 씨가 개발한 개인 자산이었으니까요. 미연은 고민한다. 법적 대응도 방법이지만 뭔가 아쉽다. 소희가 다시 나타난 이유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일단 기다려 보겠어요. 소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싶어요. 그러시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세요. 미용실로 돌아온 미연. 오늘은 예약이 꽉 찬 날이다. 첫 번째 고객부터 바쁘게 움직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소희 생각이 있다. 오후 3시쯤 준호가 다시 나타난다. 이번에는 예약 없이 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미연 씨.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소희 씨가 오늘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미연의 예상이 맞았다. 소희가 준호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것이다. 소희와는 어떤 사이신가요? 어제 물어봤지만 정확히 답해주지 않으셨는데. 준호가 잠시 망설인다. 사실 저는 미용실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는 일을 해요. 소희 씨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났죠. 새로운 브랜드요? 네. 고급 미용실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소희 씨가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저는 자금과 경영을 맡는 거죠. 미연은 속으로 웃는다. 소희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모든 것을 미연에게서 훔쳐간 주제. 그런데 왜 여기에 오셨어요? 소희 씨가 당신과 다시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파트너였다면서. 이때 미용실 문이 열린다. 소희가 들어온다. 오늘은 정장을 입고 있다. 마치 사업 미팅에 온 것처럼. 미연아, 준호 씨 먼저 왔네. 소희가 준호에게 미소를 보낸다. 그리고 미연을 바라본다. 미연아, 우리 셋이 앉아서 얘기해볼까? 미연은 마지막 고객의 머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고객이 나간 후 세 사람이 미용실에 남는다. 미연아, 준호 씨한테 우리 얘기했어? 예전에 얼마나 좋은 팀이었는지. 미연은 대답하지 않고 준호를 본다. 소희 씨가 그러던데 당신들이 개발한 헤어 트리트먼트가 정말 대단하다면서요.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제가 개발한 거예요. 미연의 목소리가 차갑다. 소희가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미연아, 그때 우리 함께 연구했잖아. 당신은 마케팅만 했어. 기술 개발은 제가 혼자 했고. 준호가 둘 사이의 긴장감을 느낀다. 어쨌든 소희 씨 제안은 이거예요. 미연 씨의 기술과 소희 씨의 경험, 그리고 제 자본을 합쳐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요? 미연이 직접적으로 묻는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누고, 미연 씨는 기술 총괄, 소희 씨는 운영, 저는 투자를 담당하는 거죠. 미연은 속으로 분노한다. 3분의 1씩 나누자고? 자신의 기술과 이미 성공한 미용실을 가지고? 제안 감사하지만 거절할게요. 미연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소희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한다. 난 이미 내 사업이 있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준호가 끼어든다. 미연 씨, 지금 미용실도 좋지만 확장을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강남 전체, 아니 서울 전체로 브랜드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없어요. 미연의 답변이 단호하다. 소희와 준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다. 미연아, 하루만 더 생각해봐. 우리 내일 다시 만날까? 생각할 것도 없어. 소희가 일어선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 미연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둘이 나간다. 미연은 혼자 남아 생각한다. 소희의 제안은 예상 범위 아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준호라는 사람이 왜 소희 같은 신용도 낮은 사람에게 투자하려고 하는 것일까?
미연은 인터넷에서 준호를 검색해본다. 놀랍게도 그는 실제로 성공한 투자자다. 여러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해서 성공시킨 경력이 있다. 그렇다면 왜 소희와 일하려고 하는 것일까?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미연은 준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한다. 내일 준호의 사무실에 가볼 생각이다. 소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날 밤 미연은 계획을 세운다. 소희와 준호의 진짜 목적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하는 것. 3년 전 당한 것을 이제는 되갚아줄 때다. 다음날 미연은 준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강남역 근처 고급 빌딩 15층에 위치한 곳이었다. 사무실 간판에는 준호 인베스트먼트라고 적혀 있었다. 리셉션에서 미연을 확인한 후 준호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준호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미연을 맞았다. 미연 씨,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제 제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준호가 미소를 짓는다. 소희 씨는 안 오셨네요. 소희와 상관없이 당신과 직접 얘기하고 싶었어요. 미연이 사무실을 둘러본다. 벽면에는 여러 사업체의 인증서와 상장이 걸려있다. 정말 성공한 투자자인 것 같다. 준호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왜 소희와 일하려고 하세요? 준호가 잠시 망설인다. 소희 씨의 사업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해서요. 소희의 사업 아이디어요? 구체적으로 뭔가요? 고급 미용실 프랜차이즈요.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을 공략하는. 미연이 웃는다. 준호 씨, 소희가 망한 미용실 운영자라는 거 알고 계세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진다. 뭔 소리죠? 소희는 작년에 미용실 문을 닫았어요. 고객 불만으로요. 그리고 제가 개발한 기술을 훔쳐서 실패한 거고요. 준호가 당황하는 것이 역력하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럼 소희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거네요. 미연이 핸드백에서 자료를 꺼낸다. 소희의 이전 미용실에 대한 신문 기사다. 이 기사 보세요. 작년 소희 미용실 폐업 소식이에요. 준호가 기사를 읽는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진다. 이게 정말인가요?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소희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이 많을 거예요. 준호가 의자에 깊이 앉는다. 소희 씨가 성공한 미용사라고 했는데 성공한 미용사는 저예요? 소희는 제 기술을 훔쳐서 사업했다가 망한 거고요. 미연이 일어선다. 준호 씨, 당신이 정말 투자자라면 조사를 제대로 했어야죠. 소희 같은 사람에게 속을 정도로 허술한 투자자인가요? 준호가 대답하지 못한다. 미연은 의심스럽다. 이 정도로 성공한 투자자가 이렇게 쉽게 속을 리 없다. 준호 씨, 혹시 소희와 다른 관계는 아니죠? 무슨 뜻이죠? 개인적인 관계 말이에요. 준호가 얼굴을 붉힌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미연이 확신한다. 준호와 소희 사이에 뭔가 있다.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다. 준호 씨,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소희와 어떤 사이인가요? 준호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사실은 소희 씨와 사귀고 있어요. 미연이 예상한 대로다. 언제부터요? 6개월 전부터요. 소희 씨가 투자 받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래서 사업적 판단 없이 투자하기로 한 거군요. 준호가 고개를 숙인다. 소희 씨를 믿었어요. 설마 거짓말을 할 줄은. 미연은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인다. 소희가 준호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다. 연인 관계를 이용해서. 준호 씨, 소희가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제 기술과 미용실을 탐내서. 그럴 리 없어요. 소희 씨는 정말 저를 좋아해요. 미연이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준호도 소희의 피해자인 것 같다. 준호 씨, 소희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 보세요. 그 사람의 과거를 알면 놀랄 거예요. 미연이 사무실을 나선다. 준호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긴다. 미용실로 돌아온 미연. 오늘의 수확은 크다. 준호와 소희의 관계를 알아냈고 준호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제 계획을 세울 차례다. 소희가 준호를 이용해서 자신을 공략하려 한다면 미연은 준호를 이용해서 소희를 역공할 수 있다. 오후에 정희 언니에게 전화를 건다. 언니, 소희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요. 왜? 무슨 일 있어? 소희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에게 합류하자고 해요. 미연아, 절대 그러면 안 돼. 소희, 그 애는 믿으면 안 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정희가 한숨을 쉰다. 소희가 미용실 하면서 고객들한테 사기친 일이 여러 번 있었어. 값비싼 트리트먼트 받았는데 효과가 없다고 난리가 났지. 더 있나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안 줬다고 해. 그래서 미용실 망한 거야. 미연은 메모를 한다. 소희의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언니 혹시 소희 사기 관련해서 증거가 있나요? 당시 피해를 본 고객들 연락처는 알고 있어. 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통화를 끝낸다. 미연은 이제 소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됐다.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린다. 준호다? 미연 씨, 오늘 말씀하신 것들 확인해 봤어요. 어떻던가요? 정말이었어요. 소희 씨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미연이 예상한 반응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희 씨와 얘기해 봐야겠어요. 정직하게. 준호 씨 조심하세요. 소희는 거짓말의 천재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미연 씨 혹시 저와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미연이 잠시 생각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소희 씨 없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다. 준호가 소희를 버리고 자신과 일하고 싶다는 것 같다. 내일 저녁에 시간 되면 연락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통화를 끝낸다. 상황이 미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소희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을 것 같다. 다음날 오전 미연은 일찍 미용실에 도착했다. 오늘은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준호와의 만남을 앞두고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첫 번째 고객이 왔다. 평소보다 일찍 온 단골 고객 수정이었다. 미연 씨 오늘 일찍 왔네요. 네,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요. 수정의 머리를 하면서 미연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계속 소희와 준호 생각이 났다. 오전 11시쯤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소희였다. 하지만 오늘의 소희는 어제와 달라 보였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미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수정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다. 미연과 소희가 둘이 남았다. 무슨 얘기? 준호한테 뭐라고 했어? 소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다. 사실을 말했어. 사실이 뭔데?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 내 기술을 훔쳐서 사업했다가 망했다는 것? 소희가 주먹을 꽉 쥔다. 미연아, 넌 정말 변했구나.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변한 건 너야, 소희야. 나는 처음부터 정직했어. 정직하다고? 넌 나를 이용만 했잖아. 미연이 웃는다. 내가 너를 이용했다고? 정반대잖아. 소희가 미용실을 둘러본다. 마치 자신의 것을 빼앗긴 사람처럼. 이 미용실도 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소희야, 당신은 마케팅만 했어. 기술도, 초기 자본도 모두 내 것이었어. 그래도 우리 함께 시작한 거잖아. 소희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미연은 침착하게 대응한다. 함께 시작했지만 당신이 배신했어. 내 등에 칼을 꽂고 떠났잖아. 소희가 잠시 말을 멈춘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다. 미연아,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상황을 알잖아. 무슨 상황? 집안 사정이 어려웠고 빨리 돈을 벌어야 했어. 미연이 고개를 젓는다. 그래서 친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었어. 소희가 소리를 지른다. 감정이 폭발한 것 같다. 소희야, 나도 힘들었어. 당신이 떠난 후 혼자서 다시 시작해야 했어. 하지만 넌 성공했잖아. 이렇게 좋은 미용실 운영하고 있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당신처럼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소희의 얼굴이 붉어진다. 미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불가능해. 준호를 포기하라는 거야? 미연이 놀란다. 소희가 준호를 포기하라고? 준호는 내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선택할 문제지. 준호는 내 남자친구야. 소희가 소리친다. 미연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놀란 척한다. 남자친구? 그래. 그러니까 준호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 미연이 차분히 대답한다. 난 이상한 말 안 했어. 사실만 말했어. 소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다. 서류 뭉치다. 미연아, 이거 봐. 미연이 서류를 받아본다. 3년 전 동업 계약서의 사본이다. 이 계약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야. 미연이 서류를 자세히 본다. 분명히 조작된 것 같다. 일부 내용이 원본과 다르다. 소희야, 이건 가짜야. 가짜가 아니야. 원본이야.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어. 이건 조작된 거야. 소희가 당황한다. 조작이 아니야.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거야. 미연이 확신한다. 소희가 서류를 조작했다. 아마도 준호를 설득하기 위해서. 소희야, 이제 그만해. 당신이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야? 준호를 이용해서 나를 속이려는 거잖아. 조작된 서류까지 만들어서.
소희가 몰린다. 미연아, 정말 마지막이야. 내 제안 받아들여. 받아들일 수 없어. 소희가 일어선다.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는 것 같다. 미연아, 그럼 내가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다른 방법이 뭔데? 내 미용실 고객들한테 진실을 알려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미연이 웃는다.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어떤 진실? 내가 나를 이용해서 성공했다는 진실 말이야. 증거는? 소희가 핸드폰을 꺼낸다. 여기 있어. 예전에 내가 보낸 문자들. 미연이 관심 없다는 듯 대답한다. 보여줘. 소희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준다. 3년 전 미연이 보낸 문자들이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소희야, 이것도 조작한 거지? 조작 아니야. 미연이 자세히 본다. 분명히 일부 내용이 바뀌어 있다. 소희야, 원본 문자 내역은 통신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 당신이 조작한 거 다 들통날 거야. 소희가 점점 궁지에 몰린다. 미연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왜냐하면 당신이 먼저 시작했거든. 소희가 눈물을 보인다. 하지만 미연은 동정하지 않는다. 소희야, 이제 집에 가.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미연아? 가라고 했어. 소희가 마지못해 일어선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 미연아, 이게 끝이 아니야. 미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소희가 나간 후 혼자 남아 생각한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준호와의 만남을 앞두고 미연은 계획을 다시 점검한다. 소희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날 저녁 미연은 준호와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만났다. 준호는 어제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다. 미연 씨, 어제 말씀해주신 것들 때문에 소희 씨와 큰 싸움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거짓말에 대해서요. 소희 씨는 끝까지 부인하더라고요. 미연이 예상한 반응이다. 그럼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일단 사업 얘기는 중단하기로 했어요. 소희 씨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서. 현명한 판단이에요. 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미연 씨,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저와 따로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미연이 관심 있다는 표정을 짓는다. 어떤 사업인가요? 미연 씨의 미용실을 브랜드화해서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거예요. 소희 씨 없이 저와 미연 씨만으로. 흥미로운 제안이다. 하지만 미연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분은 반반으로 하고 미연 씨는 기술과 브랜드를, 저는 자본과 경영을 담당하는 거죠. 미연이 잠시 생각하는 척한다. 준호 씨, 그 전에 소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소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방해할 거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저한테 계속 전화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나요? 미연 씨가 저를 속이고 있다고. 자기가 진짜 피해자라고. 미연이 웃는다. 전형적인 소희 스타일이네요. 미연 씨는 소희 씨를 어떻게 생각해요? 미연이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소희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하다는 게 어떤 의미죠? 소희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조작, 심지어 불법적인 일도. 준호가 놀란다. 불법적인 일이요? 미연이 가방에서 자료를 꺼낸다. 이거 보세요. 소희가 예전 미용실 운영할 때 했던 일들이에요. 준호가 자료를 읽는다. 고객 사기, 직원 임금 체불, 세금 포탈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게 정말인가요?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당시 피해자들 연락처도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진다. 소희 씨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준호 씨, 소희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소희에게 당신은 이용할 대상일 뿐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럴 리 없어요. 소희 씨는 정말 저를 좋아해요. 미연이 핸드폰을 꺼낸다. 준호 씨, 이거 들어보세요. 핸드폰에서 음성 파일이 재생된다. 소희의 목소리다. 준호는 정말 바보야. 내가 연기하는 줄도 모르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뭘.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게 언제 녹음된 거죠? 며칠 전이에요. 소희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사실 미연이 조작한 것이지만 준호는 믿는다. 미연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계속 속았을 뻔했어요. 미연은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준호 씨, 이제 소희를 완전히 정리해야 해요. 어떻게요? 소희의 과거 범죄 사실들을 정리해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거예요. 준호가 망설인다. 그래도 소희 씨와 6개월간 사귀었는데
준호 씨, 소희는 당신을 이용만 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미연이 더 강하게 압박한다. 그리고 소희를 그냥 놔두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준호가 고민한다. 미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준호 씨, 소희가 당신한테서 돈을 빌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3천만 원 정도 빌려줬어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고개를 젓는다. 소희 씨가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럼 결국 당신이 피해자잖아요. 사기를 당한 거고. 미연의 논리에 준호가 설득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거예요. 준호가 결심한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미연이 만족한다. 이제 소희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준호 씨, 우리 사업 얘기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요. 네, 소희 씨 문제가 정리되면 바로 시작하죠. 둘의 만남이 끝난다. 미연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점검한다. 첫 번째 단계 완료. 준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두 번째 단계. 소희의 과거 범죄 사실들을 정리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세 번째 단계. 소희가 반격해 올 때를 대비해서 추가 증거들을 준비한다. 네 번째 단계. 모든 것이 정리되면 준호와의 사업을 시작한다. 완벽한 계획이다. 소희는 이번에야말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집에 도착한 미연은 노트북을 켜고 소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3년간 모은 증거들, 새로 수집한 정보들, 그리고 준호의 증언까지.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소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3일 후 미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호와 함께 앉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준비된 자료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소희 씨에 대한 사기, 횡령, 세금 포탈 등 여러 혐의로 고발할 수 있겠어요. 준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내일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민사소송도 준비하겠어요. 미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렸다. 놀랍게도 소희가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미연아, 제발 그만해.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분명히 소문을 들은 것 같았다. 소희야,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 준호한테 들었어. 나를 고발한다고? 준호가 당황했다. 소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소희 씨, 저는. 준호야, 정말 나를 고발할 거야? 소희가 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거짓말이었어? 준호가 흔들렸다. 여전히 소희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소희 씨, 저는. 미연이 끼어들었다. 준호 씨, 흔들리지 마세요. 소희의 연기예요? 소희가 미연을 노려보았다. 연기라고? 미연아, 넌 정말 차갑구나. 차가운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김 변호사가 상황을 정리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만나시죠. 모든 사람이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소희가 미연을 붙잡았다. 미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할 말 없어? 미연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줘. 미연이 돌아보았다. 정말 모르겠어? 3년 전 당신이 한 일을. 3년 전 일은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다시 시작. 당신이 준호를 속인 것도 다시 시작이야. 소희가 말문이 막혔다. 그건? 소희야,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미연이 걸어가려 했다. 하지만 소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미연아, 그럼 진짜 진실을 말해줄게. 미연이 멈췄다. 무슨 진실? 3년 전 내가 왜 떠나는지 진짜 이유 말이야. 관심 없어. 내가 임신했었어. 미연이 돌아보았다. 뭐라고? 3년 전 내가 임신했었어. 그래서 빨리 돈이 필요했던 거야. 거짓말이지. 소희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다. 2021년 6월 산부인과 기록이야. 미연이 자세히 보았다. 정말 소희의 이름으로 된 임신 진단서였다. 설사 그게 진짜라고 해도 그래서 친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야. 미연아, 난 혼자였어. 아기 아빠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고 부모님은 반대했어. 소희가 계속 울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야 했어. 아기를 키우려면. 미연이 흔들렸다. 만약 정말이라면. 그럼 아기는? 유산했어. 스트레스 때문에. 소희가 더 크게 울었다.
미연도 마음이 복잡해졌다. 소희야. 미연아, 내가 나쁜 사람인 건 맞아.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미연이 고민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다. 소희야,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미연아. 그리고 준호를 속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것도 어쩔 수 없었다고? 소희가 대답하지 못했다. 소희야, 당신은 항상 핑계가 있어. 3년 전에도 지금도. 미연이 다시 걸어갔다. 이번에는 소희가 붙잡지 않았다. 다음날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준호는 마지막까지 망설였지만 결국 미연의 설득에 따랐다. 일주일 후 소희가 검찰에 소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소희의 전 직장 동료들이 추가 증언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 달 후 소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소희의 미용실 사기 사건으로. 미연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기분을 느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았다. 준호가 미용실에 찾아왔다. 미연 씨, 소희 씨 재판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집행유예 2년이에요. 그리고 손해배상 명령도 나왔고요.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났네요. 네, 이제 우리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연은 더 이상 준호와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 복수가 끝난 지금 준호도 필요 없어졌다. 준호 씨 사업 얘기는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준호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미연은 돌아서지 않았다. 그날 밤 미연은 가위의 이니셜을 보며 생각했다. M&S. 이제 S를 지울 때가 됐다. 미연은 조각칼로 S를 지웠다. 이제 M만 남았다. 미연만의 가위가 되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연도 변했다.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생존이었다. 3개월 후 미연의 미용실은 그 어느 때보다 번창하고 있었다. 소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오히려 미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배신당한 피해자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재평가받게 된 것이다. 새로운 직원 2명을 고용했고 미용실 인테리어도 새롭게 바꿨다. 무엇보다 미연 자신이 달라졌다. 더 당당해졌고 더 냉철해졌다. 어느 화요일 오후 익숙한 얼굴이 미용실 앞을 지나갔다. 준호였다. 미연과 헤어진 후 그는 다른 사업을 찾아 떠났다고 들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인사하지 않았다. 준호도 미연도 과거의 일로 남겨두고 싶어 했다. 오후 4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어요. 은지라고 해요. 미연이 예약 명단을 확인했다. 분명히 적혀 있었다. 어떻게 저희 미용실을 아셨어요? 소개받았어요. 소희 언니한테서요. 미연의 손이 멈췄다. 소희. 다시 그 이름이었다. 소희와는 어떤 관계신가요? 사촌 언니예요? 미연이 긴장했다. 소희의 사촌이라면 적대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소희 언니가 이 미용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를요? 은지가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언니가 잘못했다고. 미연 씨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미연이 놀랐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다. 소희가 그런 말을 했나요? 네.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미연 씨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미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다. 그럼 은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언니가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미연이 가위를 들고 은지의 머리를 만졌다. 부드럽고 건강한 모발이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 자르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미연이 가위질을 시작했다. 리듬감 있는 소리가 미용실에 울렸다. 은지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나요? 네.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열려고 해요. 좋은 선택이에요. 가위질을 하면서 미연은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 자신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한 것이었다. 미연 씨, 언니가 부탁한 말이 있어요. 뭔가요? 언니가 출소하면 한번 만나달라고 했어요. 미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죠?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진심으로. 미연이 가위질을 계속했다. 생각해 볼게요. 감사해요. 은지의 머리가 완성됐다. 긴 머리가 어깨까지 오는 단발로 바뀌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와, 정말 달라졌네요. 은지가 거울을 보며 만족해했다. 새로운 시작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에요. 은지가 돈을 지불하고 나갔다. 미연은 혼자 남아 생각했다. 소희가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 같았다. 저녁 시간이 되어 미용실을 정리하면서 미연은 결심했다. 소희가 출소하면 한번 만나보겠다고.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대화는 필요할 것 같았다. 그날 밤 미연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다. 3년간 가슴에 있던 분노와 원한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한 달 후 소희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소희는 바로 연락하지 않았다. 아마도 시간을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6개월 후 소희에게서 편지가 왔다. 짧은 편지였다. 미연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니 기뻐. 행복하게 살아줘. 마이너스 소희. 미연은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미연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가위의 이니셜 옆에.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 후 1년이 지났다. 미연의 미용실은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가 되었다. 대기 예약이 한 달을 넘어갈 정도였다. 어느 날 미연은 새로운 가위를 샀다. 이번에는 어떤 이니셜도 새기지 않았다. 그냥 깨끗한 가위였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는 오직 앞만 보며 살아가기로 했다. 미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복수도 끝났고 용서도 완료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었다. 미용실 문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미연의 아틀리에.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오직 미연만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미연은 매일 아침 가위를 들며 다짐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고객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고.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복수이자 성공이라고. 이제 미연에게는 과거의 상처보다 미래의 꿈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완벽한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더 완벽한 것은 그 복수를 넘어선 새로운 시작이었다.